야,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양반 어디 갔어? 이 양반 지금 어디 갔어? PD가 없어? 아니 근데 올 수는 있는 상황인데 뭐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지 회사 일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생기가 먼저도 다들. 조금 좀 큰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오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양해 바랍니다. 맥 PD님. 중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맥 PD님 마이크 테스트 끝냈고요. 헤드폰 테스트 끝내놨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럼 시작해 보죠 우리. 시작해보죠. 일단은 셋이서. 뭐- 근데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NC전은 예상했던 대로 이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2경기 다 져서 아 그래요. 네. 질 경기를 졌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타이밍상 질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경기들은 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들. 연거 없다. 바보들 이긴 바보들 그냥 뭐지. 두 번째 날도 우리가 이긴이라고 보기에는 이겨졌지. 이김을 그냥 당했지. 실책으로 했을 뿐이지 사실 타격이 살아나지 그렇죠. 못했어요. 상대 투수의 선발 투수의 실책으로 점수 얻은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실 이김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안우진은 진작에 털렸어야 되는데 NC 타자들이 못 털어서 운 좋게 물론 삼진 능력이 있어서 벗어난 것도 근데 있지만 워낙에 근데 NC 타선이 안 좋았었어. 사이클이. 사실 안 좋기도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측 투수들이 잘 하긴 했어요. 잘 하긴 했었고 오히려 뭐 실책 부분에서 판가름이 났었던 거지 투수들이 잘못했다라고 보긴 힘들었던 한 주였어요. 그리고 불펜도 사실은 뭐 틀렸던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되게 괜찮게 했어 이번 주는. 일단 뭐 하던 대로 지난주 그러면 좀- 선발부터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선발부터. 뭐 조영건 선수가 처음으로 네. 나왔죠. 조영건 네. 선수가 나와서 영건답게 바로 사라졌죠.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네. 0.1이닝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구의 불안이 있는 투수였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경기는 네, 그날은 그렇죠. 네. 그날 자체가 사실 워낙에 신인 완전 생짜 신인이다 보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뭐 멘탈이 흔들렸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NC의 테이블 세터들한테 이제 볼넷 주고 안타 맞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그 경기는 저는 포기하고 봤었긴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빨리 내렸던 점에서는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괜찮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예 계속 볼넷으로 밀어내기까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더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승호 선수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주자가 나갔을 때 흔들리죠. 주자에 대한 신경을 물론 안 쓸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 눈으로만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수를 주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투수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정당하게 맞아서 하는 것과 정말로 그냥 볼넷으로 흔들려서 점수를 주는 건 다른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야수로 맞아요. 있으니까 일단은 믿어줘야죠. 사실 조금 더 보태자면 박동원, 이지영 둘 다 포구보다는 주자의 루상에서의 움직임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포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지영이 이지영도 그런가요?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수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공을 받아주는 미트를 믿고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사실. 그건. 네. 그러니까 포수가 안방마님이고 어쨌든 경기장 전체를 정관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네네. 뭐 사령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장 안에서는 그렇다면 포수의 사인을 보고 그냥 너무 주자의 신경을 조금만 좀 덜 쓴다면 어떨까? 뭐 그런 믿음은 선배들이 줬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조영건 선수가 믿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믿기 전에 흔들려 버렸으니 어땠어요 좀? 믿음을 줄 수 없었어서. 이거는 근데 다음번에 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뭐 보여준 게 보여준 없습니다, 것도 사실. 없고. 안우진 그날 투구는 좀 어땠나요? 사실 흔들리는 경향은 계속 보여왔었어요. 안우진도 어쨌든 결정구가 계속 없었던 것처럼 보였고 저는 투구수도 많았고 생각보다. 이제 안우진 선수가 최근에는 계속 등판할 때마다 밀어내기 이게 자꾸 막 머릿속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볼넷만 하면 말로 만들면 자꾸 밀어내기 했던 게 생각나고. 사실 제구에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우진 선수를 봤을 때 구속을 좀 줄였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선발을 위해서 뭐 근데 완급을 시작했죠. 완급 조절을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완급 조절을 하면서도 꽂을 땐 좀 꽂아줘야 되지 않나. 근데 뭐 네. 또 투수가 스타일을 바꾸는 건 그렇게 쉽지는 네, 않을 거예요. 맞아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쉽게 비교를 하자면 알칸타라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아이쿠야 비교 대상이 너무 너무 높이 있긴 하지만 고급 원단이랑 하셨네. 네.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끊고 있죠 알칸타라가. 네. 근데 알칸타라를 봤을 때는 이번에 끊기지 않았나요? 하나 그죠? 끊겼나? 이번에 하나 끊겼던 아. 걸로 기억합니다. 루상의 주자가 있거나 본인이 약간 흔들린다 싶으면 오로지 직구를 그냥 세게 꽂아버리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오히려 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투수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에서는 뭐 안주진 선수가 완급 조절을 잘한다 생각은 안 했지만 말루에서 정말 꽂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벗어난 게 좀 있지 않나. 자기 구위가 일단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선은 돌면서 투수의 공을 봐요. 눈도 익을 거고 근데 비디오도 그냥 많이 봤을 이번 거고. 경기에서 안우진의 어떤 변화는 그 주자에 있는 상황에서의 변화는 사실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주자가 있을 때의 상황과 이번 주 NC전에서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더 그 안정적? 받아들이는 안우진의 태도가 좀 달랐던 조금 것 더 같아요. 안정적이었다. 네네. 요키시는 요키시 괜찮아요? 넘어가고? 요키시도 얘기해야지. 나 요키시는 이제 이 정도 괜찮게 잘해주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키시는 물론 실점이 좀 있지만 실점은 그러니까 줄점수 주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공 던지는 투수로 이제 저는 생각이 박혀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제 맞을 거 맞고 맞춰 잡을 걸 못 맞춰 잡으면 흔들리는 투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실점 3실점 정도씩은 혹시 계속 이번 주에 하겠네. 제구는 괜찮게 보셨나요? 변화구를 좀 봤는데 변하고 네. 변화구 제구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직구보다는. 이게 약간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사실은 했는데 이번 주 요키시 공이 좀 높았거든요. 이번에 저는 요키시 제구가 좋진 않았는데 이게 볼 끝이 더러워서인가 좀 되게 좀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그래야 되나 LG 타자들이 맞겠다 예상을 생각했어요. 못해서 못 친 느낌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항상 요키시 선수가 제구 될 때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저도 제구가 뭐 제구 좀 이상한데 그쵸, 했는데 조금 이상한 건 어쨌든 있었죠. 공 구위가 좋은지 볼 끝이 더러운지 그거는 괜찮았던 것 그랬었던 같아요. 게 저는 요키시가 제구 잘 때 로우 쪽에 공을 많이 꽂았다면 네. 이번에는 거의 다 하이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 쪽에 계속 꽂혔었던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제구가 된 건 아닌가? 우리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하이볼도 좀 쓰라고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는 사실 그걸 요키시한테 얘기했던 게 아닌데. 포수한테 얘기했지. 3, 4년 전까지는 온리 로우볼 오케이였어요. 저는 높은 공에 대한 굉장히 슬픈 기억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목동에서 높은 공으로 우리가 무너졌던 게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요새는 왜 그렇게 로우볼보다는 하이볼로 타자를 상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수비가 들어요. 안 좋으니까 내야 수비가 지금 다 구멍이 있으니까 개망. 이번 주에는 제일 큰 숙제가 이승호 그렇죠. 선수죠. 근데 일단은 쉬고 나와서 이제 처음 이제 맞아들인 거긴 한데 뭐 최원태 선수가 뭐 잘 워낙 네. 또 잘 복귀를 해서 이승호 선수한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네. 있었어요 분명히. 네. 경기 감각의 문제일까요? 감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승호 선수가 제일 큰 거는 계속 문제시 되었던 것은 결국에 주자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주자가 나갔을 때 이승호 선수의 흔들렸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장난질이라고. 주자가 나왔을 때 손가락 장난질을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타자를 상대할 때도 조금 도망가는 피칭이 너무 많이 보이는 투구였어요. 사실 포수의 리드도 문제가 있겠지만 미트에 정확히 들어가는 공이 별로 없었었고 너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공들 변화구들은 자꾸 바닥에 바운드가 되고 근데 그렇다고 존에서 정확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타자 발목 쪽으로 가는 변화구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어 저는 이 보였죠. 부분에서 왼손 보통은 이제 자완 투수가 뭐 1루 주자 묶어놓기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승호 선수가 좀 흔들렸다고 생각은 했어요. 삼성 타자들이 생각보다 발 빠른 선수들이 꽤 포진이 많이 돼 있고 사실 뭐 박혜민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고 네. 잘 뛰죠. 발도 네. 빠르고.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뭐 선수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야. 이승호 선수가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아웃카운트를 누리는 데 집중을 했었어야지 그 선수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혜민이 나갔어.
타자를 잡으면 그냥 상황은 종료가 돼요. 아웃 카운트가 늘어나고. 어차피 상수는 바보짓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혜민이 2루에 가는 건 신경을 안 썼어야 되는 거였지. 사실. 그렇죠. 그렇죠. 타자하고 좀 집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렇죠. 또 한 사람 더 브리검 선수도 브리검.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이 브리검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뭐 2번 정도 로테이션이 빈 경우가 그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와서는 조금 뭐 좀 안정되는 어떤 피칭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리를 좀 잡아주길 바랬었어요. 근데 홈런을 맞은 거 빼고는 사실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89 정도 넘어가고 나서의 구속이 훅 떨어지죠. 완전히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거의 우리는 맞아. 원투 선발에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89에서 이미 9위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닝을 길게 먹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99 되기도 전에 내렸죠. 한 7, 8kg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대로 계속 지금 시즌이 흘러간다면 브리검 선수는 오히려 우리가 되게 믿던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교체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브리검 선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는 우리 사실 지금 이닝 이터가 없어요. 없어. 그렇죠. 선발의 이닝이 선 없죠. 근데 토종 선발 지금 이 3명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선수들이고 그러면 이닝 이터가 외국인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교체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로테이션을 제대로 많이 못 지켜주고 있고 몸이 계속 아프고 그리고 이닝을 못 먹어주고 구속 조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들이 못 것들이 누구냐 그럼 브리검이거든. 사실. 유키시는 지금 오히려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뭐 상황이 점점 적응해 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브리검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3년 나이가 차죠. 많지 않아요. 이 나이도 안 선수가. 많고 지금 우리나라 리그에서 프로에서는 벌써 3년 차잖아요. 3년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체력이 문제가 된다면 이 선수랑 계속 가기는 힘든 상황이 생겨요 분명히. 저는 감독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롯데를 지금 뭐 관리를 한답시고 하나씩 쉬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쵸. 아예 로테이션에서 빼면서 빼거나 2군까지 내려가면서 2군까지 쉬고 내려가면서. 있죠. 그러면 열흘 동안 그 빈자리를 결국에는 김동준으로 계속 메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동준이. 또동준이.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이게 선수 관리를 그렇게 뺄 정도로 이렇게 시리즈가 지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 70경기 정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럼 관리를 그러면 하고 관리 있는 거. 야구지. 예. 근데 이거는 자기 어떤 스타일이 지금 취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관리를 하고 있어. 난 관리 되게 잘하는 매니저야라는 이상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빨리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같은 생각인 거는 사실 이번에 약간 위아 넘어가긴 했는데 조영건 선수 완전 망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대패로 끝나 그랬으면은 그렇죠. 이것도 불펜 엄청나게 이날 아마 불펜이 뭐 3이닝 2이닝 이렇게 네. 잘 막아줘서 네, 그나마 잘 막고 조용히 쪼개서 넘어갔지. 끝났지. 롯데 이렇게 11씩 빠지는 게 선발이 2명이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팀이 안- 그거를 다음 주에는 또 안우진을 또 뺄 거라고 그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그렇게 한 주씩 빼가지고 그러면 메울 수 있는 투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 없잖아, 팀 선발 사정상 카드. 그렇지 없지, 않은데 지금 그러면 그 로테이션 지가 그 자랑하는 그 관리 야구를 한다고 김동준은 죽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거예요. 장정석 감독이랑 나이트 투수 코치는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매니지먼트를 하면 안 돼요. 에디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즌에. 사실상 지금 프로야구에서 에디팅이 가능한가요? 에디팅이 가능한 팀들은 있죠. 두산의 선발진을 보면 굉장히 에디팅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보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후렌코프가 무너진 거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냥 선수 면면이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선수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선수들이 가진 포텐셜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명목하에 그냥 열흘씩 빼거나 뭐 아니면 아예 로테에서 한 번 빼고 5일 쉬고 등판을 한 7일 8일씩 쉬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천명 말한 대로 구멍을 메우는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지금 얘기 나온 김동준도 그런 희생양이지만은 윤영삼 같은 이영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앞으로 더 경기 많이 남아서 지금 노예가 3명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만약에 내려가면 뭐 이복은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2군에서 이복은이 이상하게 1군이랑 나오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테이션을 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펜이 어쨌든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거는 분명히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말 경기 같은 또 결과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불펜이 일단은 많이 뭐 무너지고. 그러면 불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 보시죠. 일단은 뭐 조영건 선수가 어쨌든 1이닝을 못 채우고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불펜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날 불펜은 한 점도 주지 않았어요. 네, 너무 잘했죠. 사실은 그 만루 위기에 올라와가지고 정말 잘 마무리도 잘 해줬고 1회에는 특히나 그렇죠. 우리가 믿었던 이영준의 그렇죠. 호투였죠. 모습이었죠. 결국에 이번 주의 문제는 한현희 문제인데 한현희와 조상우. 조상우 문제는 사실은 그 뭐 주중에도 있었고 주말도 네, 있었지만 뭐 주중엔 잘 막았죠. 그리고 주말에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우주의 기운이었다. 삼성에서 대구의 우주의 기운이었다. 박한희의 우주의 기운. 아니 그거 전에 이미 그 어쨌든 세 올라와 선수 사이에 떨어지는 공이라든지 장현성 선수가 잘 잡았어요. 그 공은 잘 잡았는데 뭐 선수 뭐 자체가 너무 던질 수가 빠르고 없었어요. 던질 수가 그러니까.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못 던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주자 2명 나오고 나니까 뭐 박한이한테는 구속은 괜찮았지만 기억도 있고 박한희한테는. 네. 아니, 저는 거기에 추가로 조상우 선수 공들을 이제 하나씩 봤는데 직구가 제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것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우의 지금 전체적으로 5월달이 너무 안 좋죠. 근데 사실 흔들릴만 한 게 끝났어야 될 경기였거든. 그치. 뭐 세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혜성이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뭐 정우 눈에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상우 선수를 지금 풀시즌을 봤을 때 풀시즌이 얼마 안 되지만 3, 4월에는 1승 9세이브였고 5월달에 지금 그리고 사실 그런 면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1년 정도 쉬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분석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5월달에 되게 좋은 성적을 냈어. 근데 사실 이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칠만한 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무기가 직구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직구 들어요. 슬라이더 2개 말고는 던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브레이킹 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역시 커브. 그렇지, 커브지. 체인지업은 조금 약간 좀 익혀야 되는 게 좀 있으니까. 물론 뭐 만화처럼 진짜 직구 하나로 다 때려 잡으면 좋겠지만 160 나오면 되지. 근데 사실 160을 되게 바라보게 만들어 얘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157까지도 나왔고. 그럼 자기가 160 던진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160을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 뺀 입장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상우 선수가 스플리터 계열이나 커터를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 커터는 결국에는 그 수염난 아저씨가 뭐 조금 뭐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 정 안 되면 싱카라도 가르쳐줘라. 아 그러네. 그 제일 좋은 게 있었네. 네가 잘하잖아 그거 잘 던지잖아 아저씨. 그런 면이 있었고 일단은 결국에는 제일 이번 주에 불펜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한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떡하죠 얘? 아니 걔 사실 내리면 1시점까지는 커버 쳐줄 수 있었어. 그치. 그러면 뭐 송성문 선수가 잘못했으니까 커버 쳐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혼자 무너져서 보크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상하게 주말에 보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주에 우리가 리그 보크를 전체적으로. 2번이나 봤어요. 진짜 한현희를 만약에 안 쓴다면 그럴 수가 그럴 일 없죠. 없어요. 좌타자 라인이면 그리고 당연히 한현이가 좌타자 라인에 맞을 걸 안다면 그치. 한현희가 아니라 차라리 오주원을 쓰든가. 오주원을 먼저 내던지. 요새 좋잖아. 아니 근데 할 수 되게 웃긴 있잖아요. 게 장 감독이랑 나이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좌타자 질비할 때 그 타이밍에 한현희를 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타자들이 질비할 때 또 오주원을 내고 뭐지? 수영 깎고 이제 네가 감독도 아니고 아니 뭐야?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수들 등판하는 거 맞춰주는 것 같아. 관리 날짜가 뭐 연투도 잘 없고 그거 맞춰서 내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나는 얘 어제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쉬어줘야지. 내는 건 좋은데 순서를 난 점성술이라고 생각했거든. 진짜로. 주사위일 수도 있어. 아 괜찮네. 선수 나- 이름 쫙 써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연필 육각에 딱 굴릴 수도 있어요.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 지금 그 선수가 이제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죠? 야수가 실수하는 건 너무 질비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실 한현희는 많이 봐왔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입을 삐죽거리고 뭐 삐진 듯이 있고 선수는 제구는 또 흔들리고 이게 사실 이제는 좀 베테랑으로 접어들고 있는 투수가 해야 될 짓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한현희라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있으니 그 정도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팀이야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한현희 선수는 지금 히어로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 위치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죠. 근데 근데 아직 안 덜 됐어. 만들어졌는지. 덜 된 거지 뭐.
뭐 한예 선수가 조금 어쨌든 어른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사실 게 있네요. 밑에도 동생들이 많이 보고 있고 아 지금 김동수 선수 안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요일 선발은 거의 이제 내정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발 내줬는데 굳이 토요일에 몸 한 번 풀어서 또 내보냈어야 되는 건 대체 왠지. 이번 주 사실 타자 얘기를 저는 하기 전에 사실 그 1번 타자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저는 꾸준히 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 1번 타자가 초구 공략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뭐 그날의 선수의 구종 그리고 그날 포수의 볼 배합 하물며 그날 심판이 어디까지 스트라이크 존을 잡는지는 사실 1번 타자가 공을 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1, 2번이 공 5개 이상씩은 봐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이정우 선수를 1번에 박으니까 이정우 선수도 결국엔 초구 뭐 두 번째, 세 번째 내 쳐버린단 말이죠. 3구인의 공략이죠. 사실 타자도. 근데 사실 밸런스가 되게 삼성전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삼성 투수들이. 근데 뭐 1, 2, 3번이 다 때려버리니까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애가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결국은 사실상 경기 초반에 삼성 투수들도 계속 흔들려 있고 상황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만약에 그때 1, 2번 최소한 3번까지 1, 2, 3번이 5개씩만 봐서 15개 봤으면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결과는- 살아난 건 고마워요. 살아난 건 고마운데 적어도 첫 타석은 1회 타석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팀과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면 테이블 세터 어쨌든 이정우 서건창으로 붙박이로 갈 텐데 너무 서건창은 아니죠. 그러니까 1, 2번을 뭐 김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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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을 이번을-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서건창은 뭐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테이블 세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주말 시리즈야 김하성이 2번을 쳤지만 거의 지금 시즌 통으로 봤을 때는 서건창이 2번이 그래서 가장 좋은 많았어요. 결과가 기억이. 있었냐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 감독은 서건창을 또 2번에 박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1번 이정우 선수 역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게 그냥 우리 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막 1번 타자 공 많이 받아 이게 아니고 뭐 빠른 승부해라라는 게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타격을 하는 건 좋다 그거를 이거지. 강명식 코치가 주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심재학 코치가 만들어 놓은 기존 것 같은데 아예 그거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 4번이 제대로 된 어떤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코치가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최소한 경기의 첫 타석만큼이라도 첫 타석만큼은 적어도 빠른 승부를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극적인 타격을 하고 타격 폼이 올라오고 타율이 올라가고 안타를 많이 치고 타점도 출루 올라오고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경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9회까지 갈 때 9회라는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 초반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야 저번에는 언제냐 어디랑 했어 공 6개 초구에 죽은 적도 있었고 공 6개로 1이닝이 끝났어 1회가 상대방 투수가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어쨌든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지금 테이블 세터의 문제는. 그리고 그게 전체 타선에 다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게 삼성전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무사 만루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삼성전에서는 결국에 박병호 선수가 좀 살아났어요. 네, 홈런을 두 경기 홈런을 연속으로 치면서 쳤죠. 어떻게 보였어요, 박병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는 사실 놔두면 뭐 알아서 한다는 얘기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좀 이번에 길어지니까 네. 우리가 좀 걱정을 했던 건데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문제는 박병호 선수가 아니고 장영석 어떡하지? 장현석은 이 뒤에 다시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얘기를 좀 사실 집중을 좀. 네. 결국은 박병호 앞에 주자가 좀만 더 있었으면 박병호 선수 앞에. 네, 진짜 테이블 세터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사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박병호 선수를 보면서 조금 많이 실망했던 부분은 뭐냐면 네. 그 선수가 뭐 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뭐 부진은 언제든 있어 왔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대처 문제에 있어서 좀 정말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TV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박병호 선수는 사실 군대 뭐 다녀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병장급이에요. 병장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병장이
어쨌든 사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코치들을 장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교의 어떤 조율을 하는 것도 병장들의 몫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뭐 저번 주 이번 주의 모습들이 해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던 그래요? 거죠. 어떤 네. 모습들? 그러니까 표정 자체도 그랬고 선수들한테 대하는 모습도 그랬고 물론 자기가 타격이 안 치고 안 좋을 수 있지. 그러면 더그아웃에 돌아갈 때 그 표정 관리는 사실은 젊은 선수들은 딴 고참 선수들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박병호는 신경 쓰겠지. 박병호의 어떤 그 타격 페이스나 어떤 분위기의 기조는 분명히 젊은 선수들이 다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근데 들어왔을 때 오히려 선수가 그런 행동을 취해 버리면 선수단 자체가 다운이 돼 버리는. 저도 문제가 생기는 뭐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음. 더가웃 돌아가서 그러니까 더가웃 들어가서 지 혼자 센터백 고착이 있기 때문에 혼자 치고 그냥 말어. 그러면은 인정하겠어. 근데 더가웃 들어가가지고 선수들 이제 뭐 겨우 들어와서 막 수비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 경기 뛰는 선수들한테 악영향이란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천무형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큰 짐일 수도 있어요 박병호한테.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계속- 표정까지도 만약에 문제를 삼거나 아니, 이러면 표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 이상의 어떤 행동들이 그러니까 계속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그건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무 큰 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봐요. 처음에 뭐 이번 타자 한다고 못 친대. 3번 타자 문제가 생겼어. 4번 타자니까 중학 가면 또 못 쳐. 너 뭘 칠 건데 그러면 뭐 몇 번 타순에 놔줄까? 결국에 자기가 타격 부진에 있는 와중에 그 분위기가 연결되는 게 후배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다면 그거는 조금은 본인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본인 멘탈은 본인 누가 챙겨줘? 여기 학교야? 아니잖아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맞는데 챙겨야 돼요. 저는 그런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박병호한테 주장을 맡기지도 않고 그치. 박병호한테 최대한 부담 안 주려고 역할이나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오히려 혼자서만 이렇게 놔둔 그치.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혹시 그렇게 좀 만들지는 않았나 싶어요. 자기 혼자만 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르는 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이때까지 잘 해왔고 그런데 오히려 이 2주 동안 보이는 모습은 그런 위치의 그러니까 선수이니까 더더욱 더 안 좋은 모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일단 사실 뭐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장이 어떤지 알잖아. 조금 더 병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에서는 장영석이 제일 걱정이 됐었고 사실 장영석은 내려가야죠. 이제는 장영석의 자리가 1군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장영석 선수는 어느 정도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잖아요. 엄청 많이 받았죠. 기회를.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정으로 받고 그렇죠. 그래서 뭐 수비를 안 쓰면 지타로 또 계속 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계속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사실 뭐 오히려 다른 선수에게 돌아갈 기회를 오히려 뺏는 거죠. 뺏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역시나 장영석 타석을 꼼꼼히 좀 살펴봤고 타격폼도 계속 봤어요. 근데 시즌 초반이랑 다르게 뒷다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뒷다리가 빠지면서 결국은 타격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걔가 정말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격 폼이 무너지고 타격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건지 그러면 결국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새살이 알아서 돋아나라는 것처럼 결국은 좀 직구에도 늦더라고요. 자기가 잘 치니까는 직구에도. 그래서 이게 혹시 배터리가 조금 용량이 작은 게 아닌가. 그럼 체력 문제 수도 네, 있다. 그러면 2군에 좀 쉬고 와도 될 거고 사실 장영석 선수가 올해같이 고정적으로 야구 한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해요. 처음이지. 모르겠다. 타격 폼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지금. 자꾸 뒷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자꾸 빠져요 뒤로 타격할 때. 그래서 그랬어요. 타격 폼이 무너지는 것도 체력 문제니까요. 힘이 빠지면 뭐 다리가 풀릴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장현석 선수랑 송성문 선수를 2군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송성문 선수. 송성문은 근데 그 2군으로 내려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장현석 선수와 송성문 선수는 장현석 선수는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망주야? 자기 지금 어려? 사실 지금 후배들도 지금 커가고 있는데 자기 언제까지 이제 그 자리에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장영석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될 그러니까 학번이죠. 본인을 어떤 재정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군에 내려야 되는 거고 송성문 선수는 오히려 경기를 차라리 뛰게 해줘야 돼요. 약간 저도 비슷한 기조가 송성문은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1군 경험으로 안 돼 지금. 이게 자기가 페이스를 올릴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애가 경기는 못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송성문은 결국은 벤치에 있다가 대타나 대수비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선발로 나가는데 얘는 그냥 붙박이 선발로 쭉 쓸 거 아니면 2군에서 2군 선발로 쭉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격을 충분히 조금 페이스를 올린 다음에 올리는 게 낫지. 맞아. 지금 1군에 있어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을 선수는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축구도 조커들이 경기 뭐 후반전에 축구에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선수가 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력 밸런스나 갑자기 들어가서 그 경기에 휩쓸리지 못하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계속 본인의 사이클이나 리듬을 맞춰 가서 팀 리듬에 맞아야 선수도 거기서 그만큼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들쑥날쑥되는 기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장영석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진짜로 좀 극약일 것 같긴 한데 장현석 선수를 휴식을 준다고 하고 그 자리에 송성문 그냥 계속 박아놓고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구멍이 좀 커지긴 하지. 근데 사실 그들이 아니면 타격적인 부분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팀 사정은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은 적어도 그렇죠. 고향으로 보내서 어떻게 페이스를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송성문은 내려서 2군에서 쭉 선발 쓰고 장영석은 쉬고 그럼 3루에 누가 가지? 김하성 3루 가고 김혜성 2루 가고 김혜성 숏 가고 2루에 김지수 가고 김지수는 내렸는데 다시 올려야지. 아니 송성문 그러겠어요? 내리고 김지수 서건창 올리고. 쓰겠지. 서건창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구멍이 이제 또 생기는 거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정호 선수를 결국에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한방 때문이잖아요. 근데 감독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지금 짜내는 점수를 내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죠. 네. 근데 타격은 언제 터질지 사실 알 수도 없고 로또지 뭐. 그리고 이번 주 경기들의 한 4경기 정도는 사실 짜냈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한 방을 로또처럼 믿고 있다가 결국에 다 무너진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LG 같은 경우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은 짜내는 점수를 내야 그러니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LG하고 경기를 했을 때 한 경기는 그렇게 작전으로 짜내서 그렇죠. 달려서 그러니까 번트해서 결국에 이겼었죠. 달리는 선수들 그리고 작전 수행을 하는 선수들 팀배팅. 팀 배팅을 하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확실히. 지금 그런 선수들의 그런 선수들이 역량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애들이야. 롤을 주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니까 지난 경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서건창 무사 마을로에서 번트 스퀴즈 못 되냐고 그 사람이. 그거 못 되는 선수도 아닌데. 그런 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한 방을 믿어버리고 그걸 결국 하다가 그 게임을 놓쳐버리잖아요. 작전 수행 능력이 서건창은 있어요.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있는 애한테 롤을 줘야지. 그래, 번트왕에도 도전하는 애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방망해가지고 공 때리는 건 잘하는 애야.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감독 거론을 거의 안 했거든요. 일부러 피해왔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그쵸? 사실. 감독 얘기를 어지간하면 안 했는데 정말로 이번 주는 감독에게 너무 화가 났고 안 할 수 없는 한 주였기도 그 했고. 화난 것 중에 하나도 그 세이브 아웃 판정도 전혀 뭐 네. 물론 이제 1루 코치가 제대로 안 본 잘못도 있긴 한데 감독은 지금 당신은 무능력합니다. 정말로 무능력하고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역할에서 매니저 물론 역할을 되게 취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경기에 감독도 경기의 일부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독은 한 경기 한 시즌을 설계하는 설계자 에디터란 말이에요. 진짜로 전체 큰 스토리를 써야 돼. 이상한 스토리텔러인 염경엽은 뭐 연승이 길어지면 연패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연승을 일부러 끊기도 하고 정말 굉장한 스토리텔러예요 진짜로.
사실은 제일 경기와 함께 굴러가고 있는 코치는 삼루 작전 코치잖아요. 근데 뭐 잘하고 계세요. 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단에 있었던 뭐 연경엽을 제외하고 그치. 뭐 삼루를 맡았던 코치 중에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코치들과는 달리 경기 중에 결국에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본인의 어떤 플레이를 함으로써 어떤 점수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중요한 역할을 되게 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이제 삼루 조재용 코치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올해는 좀 너무 잠잠해요. 감독은 어차피 욕먹는 거고 근데 행동 하나하나가 TV에 비춰지고 욕을 먹을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하는 건 삼루 코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물론 본인이 욕먹는 거 속상하고 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한 명을 오히려 더 들여보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만호 정도의 똥 쓰레기 코치가 아니면 심각하게 욕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런을 파울로 만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감독도 점수를 안 짜내는데 너무 삼루 코치까지 안정적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조재용 코치의 능력이 작년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짜내는 야구도 했었고 작년에 굉장히 조 코치 좋았죠. 덕분에 올해도 좀 부탁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는 근데 좀 너무 올해는 좀 안정적이네요. 얌전. 아쉬웠던 한 주였네요. 2승 4패? 타자 얘기 더 할 거 없죠. 없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야, 맥 PD님이 네. 없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약간 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네.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방송이 지금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보면서 일단은 네, 두서 없었던 게 저희도 현장에 와서 오늘 맥 PD님이 못 온다, 네. 늦는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소도 맥 PD가 우리한테 정리를 해줄 뿐이지 우리한테 전혀 뭐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편집할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프리뷰는 여기서 이만큼 프리뷰요? 리뷰는 여기서 어쨌든 리뷰는- 똥은 우리가 네. 쌌다. 그러니까 그 똥을 잘 기저귀에 싸세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거 안 했어 아까. 안 했어요? 네. 오늘 하면 되죠. 지금 하면 되죠. 아까 좀 편집? 하지. 원래 안 했으니까. 당연히 프리뷰가 질 거라고 생각했지, 질 우리는. 생각했구나. 편집. 그럼 나 또 없어야 돼? 나가서 아이, 셋이서 뭐예요? 할래? 본인이 항상 아니 빨리. 이거는 아니 이걸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리뷰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본인 마지막에 들어왔었잖아. 아 들어왔구나. 네.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